만약 당신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시끄러운 말 속에 앉아 있다면 나는 오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쉽게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얼굴을 지나보내온 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닳게 만드는 것이 바로 쓸데없는 말들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나는 평생을 연기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무대 밖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차 한잔 앞에서 한숨을 쉬며 남의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웃는 얼굴로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말하지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나쁜 뜻은 없어. 하지만 그 자리를 나오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하고 밤이 되면은 자꾸 그 말들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의 기운이 그 자리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런 자리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10사람을 만나고 밤새 떠들어도 다음날 웃으며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50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나이의 하루는 젊을 때의 하루와 무게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다면 그날은 잘 흘러갑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막히면 하루가 내내 버겁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과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어떤 모임은 끝나고 나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웃음이 남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면 어떤 자리는 끝나고 나면 표정이 굳습니다. 괜히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전자는 삶을 나누는 자리이고 후자는 남의 삶을 씹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후자에 더 쉽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말을 굉장히 조심해 왔습니다.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지요. 말이 씨가 된다. 나는 이 말을 늦은 나이에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습니다. 특히 남을 판단하는 말, 흉을 보는 말, 비교하는 말은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그 기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이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래 쌓인 말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체면도 아닙니다. 바로 평온입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 능력, 아침에 숨이 편안한 상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병원에 다니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세상이 점점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얹고 그 무게를 집까지 가져오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앉을 자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음식부터 조심하듯이 마음이 약해지는 나이에는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쓰이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 불을 쓰느냐에 따라 남은 길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나는 3가지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50이 넘은 사람의 삶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자리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길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끄러운 자리에 더 쉽게 머무르게 되는지 나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꽉 차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마음을 분산시킬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기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전화는 줄어들고 약속은 뜸해지고 집안의 침묵은 길어집니다.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은 다시 말이 많은 것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문제는 그 말이 삶을 살찌우는 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쁘다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어떤 연결은 따뜻함을 남기고 어떤 연결은 피로만 남깁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세 가지 자리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오히려 친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을수록 마음의 힘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는 나는 흔히 한숨이 모이는 자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차를 마시며 시작하지만 끝날 때쯤이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불만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다른 누군가의 상처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공감하는 듯 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오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위로가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더 손해를 받는지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마음은 점점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숨이 막히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가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대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늘 누군가의 성과, 누군가의 소유, 누군가의 형편으로 흘러갑니다. 자식 이야기, 집 이야기, 돈 이야기, 여행 이야기까지 듣고 있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은지, 나는 뒤처진 것은 아닌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런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음 깊은 곳을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쉰이 넘은 나이에 이런 비교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쓸데없는 우월감에 기대게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편을 가르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는 늘 누군가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놓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정의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 자리는 이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판단을 즐기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나누고 가르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말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세 자리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곳을 나설 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고 나왔는데도 피곤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도 허전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드니까 원래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앉아 있었던 자리의 문제입니다. 마음도 몸과 같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탈이 나듯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 듣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신이 넘은 나이에 가장 귀한 자원은 시간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기운입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유, 세상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탄력, 이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자리는 그 기운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나는 이것을 경고로 말하고 싶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말해보려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나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머무는 이유를 성격이나 습관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쉰이 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잘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젊을 때처럼 쉽게 아물지 않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욱신거립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약속 하나만 생겨도 사라지고 사람들 속에 섞이면 잊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형태를 바꿉니다. 사람 곁에 있지만 마음을 나눌 곳이 없고 가족은 가까이 있지만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 고개를 끄덕여주는 자리가 귀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지라도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쉰이 넘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해주면은 마음 한쪽이 풀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인정이 종종 남을 평가하거나 흉보는 말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찌꺼기처럼 남습니다. 나는 또 많은 어른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이런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희생, 말하지 못한 억울함, 참아온 분노, 그것을 어디에도 풀지 못한 채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남의 이야기는 거울이 됩니다. 저 사람도 저렇구나 라는 말로 자신을 달래고 때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상처 주위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일입니다. 쉰이 넘으면 또 하나의 감정이 생깁니다. 바로 서러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느려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불만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가장 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비난하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런 말이 오가는 자리는 잠시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서러움을 남깁니다. 나는 이 모든 감정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더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밤에 자주 깹니다. 사람들은 일을 나의 탓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는 마음이 쉬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쉰이 넘은 마음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말 속에서는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한국에는 예부터 조용한 덕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지요. 그것이 늘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의 무게를 알고 살아왔다는 점에서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생각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처럼 떠드는 자리, 평가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생각이 깊어질 틈이 없습니다. 마음은 계속 반응만 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밤 괜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던 순간이 생각나고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밤. 그런 밤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말을 마음에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문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두면 집안이 어질러지듯 아무 말이나 들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나는 쉰이 넘은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조용히 벗어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젊을 때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남은 시간 내내 마음의 돌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천천히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자리에서 의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살아오며 반응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야 하고 평가가 나오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쉰이 넘은 지금은 다릅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운과 평온 그리고 관계입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갑작스러운 결별이 아닙니다.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을 조금 늦게 받고 모임에 한두 번 빠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그 자리에 덜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에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왜 요즘 조용하냐고 묻는다면 솔직하게 짧게 말하면 됩니다. 요즘은 조용한 게 좋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잠을 잘 자고 싶다. 이런 말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쉰이 넘은 사람에게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애써 듣지 않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맞장구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의를 이유로 마음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의는 나와 상대 모두를 해치지 않는 방향에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자극적인 말, 공격적인 말, 억울함을 부추기는 말 앞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움직일수록 말은 거칠어집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오늘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후회는 말한 뒤에 오지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쉰이 넘은 이후의 삶은 더하기보다 빼기에 가깝습니다. 사람도 말도 약속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입니다. 마음의 공간, 시간의 공간, 숨 쉴 수 있는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있어야 몸도 회복되고 생각도 맑아집니다. 시끄러운 자리를 떠나면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디고 나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자리에 대신 무엇을 두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다시 시끄러운 말이 들어옵니다. 나는 쉰이 넘은 분들에게 손을 쓰는 일을 권합니다. 걷기, 청소, 요리, 화분 돌보기 같은 단순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말을 요구하지 않지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또 하나는 조용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말이 적고 남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 그런 한두 사람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게 숨 쉬는 것이 이 나이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온도로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쉰이 넘은 이후의 삶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입니다. 무엇을 이루는지보다 무엇을 지켜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건강, 평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 시끄러운 자리를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은 남은 길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천천히 접어보려 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느끼는 필요의 이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바라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쉰이 넘은 삶은 더 빨리 가는 삶이 아니라 더 조심히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발을 디디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시끄럽다고, 사람 사는 곳에 말이 없는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리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비 오는 날 잠깐 비를 맞는 것과 젖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은 다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같이 마음을 적시는 말 속에 있으면 결국 감기가 듭니다. 마음의 감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쉰이 넘으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어깨가 무겁고 이유 없이 숨이 얕아지고 밤에 자주 깨는 날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덜어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더 잘하려 애쓸 필요도 더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안온함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것을 보아왔습니다. 분위기를 깰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괜히 혼자가 될까봐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가장 먼저 지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잃어버리면 결국 둘 다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관계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가장 귀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큰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가지 않는 용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는 용기,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자신을 믿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야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쉰이 넘은 삶에서는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가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시끄러운 말, 무거운 자리,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떠올린 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장 결론을 내릴 필요도 급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나에게 어떤 기운을 남기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어떤지, 밤에 잠은 잘 오는지, 다음날 아침 숨은 편안한지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쉰이 넘은 이후의 삶은 크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이어지면 됩니다. 큰 박수 없이도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 축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떠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